1980년대와 90년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몇 번의 혼란한 사건을 거치며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자 중국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변화와 인간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동양의 역학인 주역과 명리학 등이 전국적으로 큰 유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99년 중국 산시성에서는 북부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 오래된 석벽이 무너지며 그 속에서 낡은 비문 하나가 발견된다. 기이하게도 무려 600년 전 작성된 이 오래된 비문에는 중국과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닥칠 미래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었으며 이 기이한 예언서는 이후 발견된 곳과 저자의 이름을 따 태백산 유백온 비기라고 불리게 된다. 이 비문의 저자이자 중국에서 제갈량과 비교되는 중국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진 유백온은 명나라 개국 황제인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일으킨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그를 도를 터득한 도인이자 천지를 꿰뚫어보는 신과 같은 재주를 가진 중국에 손꼽히는 예언가로 기록하고 있다. 원나라 말기 원나라의 진사였던 유백온은 전국에서 난이 일어나고 원나라의 황제인 순제마저 환락에 빠져 정치를 멀리하자 이제 원나라의 국온이 다해 순제가 마지막 황제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이후 농민 반란군으로 활약하던 주원장의 요청을 받아 주원장의 책사로 활약하게 된다. 그리고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 개국까지 이룬 유백온은 초기 명나라의 법률 제정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최고의 관직으로 불렸던 승상의 자리를 거절하고 이후 출세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백온은 군사 전략뿐만이 아닌 천문과 역법에도 능통하여 명나라의 역법인 무신대통령 제정을 도와 역법적으로 명나라의 정통성을 확립시켰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유백온 비기뿐만이 아닌 금능탑 비문과 소병가, 추비도 등 미래를 내다보며 후세를 위해 다수의 예언서를 남겼다고 전해지며 그가 남긴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현재에도 많은 중국 학자들에게 연구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징 대학의 짜오정칭 교수가 해석한 그의 예언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 그의 예언에는 근대에 벌어진 일본의 침략은 물론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곧 중국에 벌어질 재난에 대해서도 예고하고 있었다. 금능탑 유기가 세우고 개성이 부순다. 금능탑을 부수면 군과 백성이 스스로 죽인다. 여기서 유기는 유백온의 이름을 뜻하며 기록에 따르면 중화민국 시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혁명군이 북벌에 나서며 남경을 점령했을 당시 사령관 장개석이 그곳의 탑 하나를 부수라고 명령했다고 전해지는데 민간에서는 그 탑이 바로 금능탑이며 탑이 무너지고 얼마 후 1차 국공내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기이한 해가 동쪽에서 나오니 집집마다 모두가 처참하게 당한다. 덕이 소요하고 의가 소요하니 그들 또한 동쪽 바다의 새들이 찾아오면 백년 번화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진다. 여기서 기이한 해는 일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쪽의 새는 미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만행으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진주만 사건을 계기로 일본 역시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으며 항복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했다고 볼 수 있다. 신기하게도 이 예언서에는 최근 벌어진 중동의 분쟁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쪽 사막나라의 독수리와 사자가 서로 싸우니 돌을 던지면 바위가 날아오고 활을 쏘면 불화살이 날아온다. 검은 하늘에 수천 개의 붉은 별이 뜨고 천둥소리가 요란할 때 수많은 도적대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동쪽과 남쪽에서 사자떼가 그 땅에 들이닥쳐 도시를 불태우니 수많은 중생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강철로 만든 요새 안에 있으니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땅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무기를 들고 일어나 사자와 도적들을 사냥하게 될 것이니 이는 마치 소인이 거인을 이기는 형국과 같다. 혹자들은 서쪽 사막나라를 이스라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사자와 도적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중에는 이 시기 동아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화한 도시가 넓은 바다로 변하고 높은 누각이 진흙더미로 변한다. 노인부터 후손들까지 3대가 멸망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며 세상 만물이 다 같이 겁난을 당하니 개미까지도 재앙을 당한다. 하늘이 뒤집히고 땅도 뒤집히지만 세상에 크게 선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이 겁난을 만나지 않으니 가난한 사람은 1만 명 중 1천 명이 남고 부자인 사람은 1만 명 중 두세 명만 남는다. 가난하건 부자이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음 앞에 있음을 볼 것이니 기괴한 형상의 검은 동물이 출현하면 원래의 하늘과 원래의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새 시대의 토대가 마련된다. 여기서 도시가 바다로 변한다는 대목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최대의 댐인 산샤댐이 어떠한 이유로 붕괴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위의 물기둥이 도시를 덮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만은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성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양산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유사시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험에 의하면 산샤댐 붕괴 시 엄청난 압력이 폭발하며 170m 높이의 물기둥이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하류를 덮쳐 30분 만에 인구 400만의 도시 이창을 포함해 인구 1000만이 넘는 우한과 난징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데 학자들은 산샤댐 붕괴 시 하류에 밀집한 원전 9기가 완전히 침수되어 엄청난 방사능 유출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다. 그리고 이 방사능 유출은 한국의 서해바다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의 예언서인 유백온 비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금강나안이라 할지라도 선을 지켜 이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만 용사년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용사년은 용의 해와 뱀의 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는 이 시기 이후 각종 재난이 마무리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추비도에도 등장한다. 인묘 진사년을 넘기기 어렵지만 이를 넘기기만 하면 살아있는 신선이 될 것이니 풍부한 재물이 여러 사람들에게 닿게 되어 즐겁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대손손 건강하고 번성할 것이다. 인묘 진사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의 4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유백온 비기에서 언급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때문에 혹자들은 이 시기에 중국의 전쟁이나 경제 붕괴와 같은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며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추측한다. 이처럼 미스터리한 유백온의 예언은 많은 중국인들에게 언급되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